참솔 심리사전입니다. 오늘 심리사전은 자기 불일치인데요.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자기 인식, 자기 도시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자기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전체적인 자기와 무의식적인 자기, 의식적인 자기, 또한 세부적인 자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자기가 어느 한 매우 중요한 요소에서 항상 일치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페르소나를 쓰든지 내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셀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또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또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또는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각각의 페르소나를 사용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신념, 셀프에 대한 자기 도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또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셀프가 각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이 매우 타인이 보더라도 이상하고 불일치하고 부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이중적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매우 모범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하고 다른 곳에서 만나보니 다른 장면에서 대면을 해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중성이야, 이중성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불일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불일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기와 세부적인 자기가 각기 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영역으로 볼 때 우리가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실제적 자기죠.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또는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되는 당위적인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심리 정서적인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신체적인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자기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상적인 자기는 자유분방하게 전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삶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자기와 사실은 불일치한 이상적인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새로운 환경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적인 자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분방함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격차가 실제와 이상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위적인 자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은 고학력자다 이렇게 나는 고학력을 가져야 돼. 그래도 공무원이고 내가 이상이 이렇게 높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유분방함을 누리고자 하고 이 정도면은 나는 어떤 고학력 정도는 당위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가 열심히 야간 대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또한 사회적인 자기는 어떻습니까? 직장인으로서 친절하고 또는 대민할 때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 정서적인 자기는 내면에 어떤 불만이나 또는 불안이나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자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고학력과 관련되어서 외적으로 보일 때도 매우 세련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은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다든지,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실제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사이에 격차가 크게 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과 이 사람이 말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자신이 반드시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또한 당위적인 자기와 정서적인 자기를 아까 예를 든 것을 다시 들어보면은, 당위적인 자기는 고학력자이고 매우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는 뭐 세련된 그러한 예의 범절을 자세를 태도를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불안이나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불이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회적인 자기가 직업에 따라서 대민할 때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심리정서적인 자기와 불일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자기가 불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상담한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사내 커플이었는데, 사내 커플이 연애를 하고 막상 결혼을 해보니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를 하니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 느껴져서 보여서 이 사람의 정체감에 대해서 낯설다라고 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가정 내에서 접하게 되면서 낯선 사람 같다라고 해서 불일치하다, 그래서 상담에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자기 자신도 역시나 조금 뭔가 맞지 않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감이 보여지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실제 자기 내면에 들어가 있는가, 또는 그 중간적인 자리에 적절하게 균형 있게 갖추어져 있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감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나의 정서적인 셀프, 자기가 싫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정체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담을 통해서 단시간의 상담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셀프 디스크레펜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